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기사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당장 시장 관련해가지고는요, 지금은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리고 우리 무료 카톡방.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유튜브에서 이제 업로드 시켜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수렴이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밑으로 훅 빠지면서 방향성을 아랫 방향으로 이제 잡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밑꼬리를 살짝 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올라오면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 출발하긴 했는데요. 일단 오전부터 강한 상승세가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제 선반영이 됐다. 이미 이제 우리가 먼저 때려 맞았었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빠르게 저가 매수에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또 이제 한번 올리면은 그냥 끝까지 좀 쭉 올라가서 이제 마감을 해주면 하루만이라도, 매일마다 떨어졌는데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오후 딱 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또다시 내리꽂습니다. 내리꽂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완벽한 변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만 하더라도 하루 움직임 동안에 올랐다 떨어졌다는 몇 번을 합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또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략을 잡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 그때그때 필요한 전략을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요. 일단 오늘 주가가 갑자기 꺾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기사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미국 선거 전 부양 합의가 불발됐다, 라는 기사입니다. 상원이 11월 18일까지 휴회를 들어가게 됐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면 미상원이 11월 8일까지 휴회하면서 대선 전 합의가 불가능해졌고, 선거 후에 레임덕 기간 중에라도 부양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래서 이날 상원은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가결한 뒤에 대선운동 참여를 위해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된 게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휴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대선 전까지는 11월 8월이 대선이니까 대선 전까지 일단은 부양책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기서 나오자마자 오늘 주가가 장중에 밀려 내려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기가 되는 거지 부양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지금 여기에 코로나가 지금 또다시 2차 팬데믹이잖아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차도 상당히 중요하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대선 끝나자마자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보다 이제 취임식이 1월 달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 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죠. 지금 당장에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인데, 아까 이제 기사에 보셨다시피 그 부분은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볼게요. 나스닥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부양안은 대선 전엔 없다라는 게 이미 확정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장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좀 이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부양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이제는 식상하다, 라는 부분으로 좀 포커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대선과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전망을 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가 깜짝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머징 마켓 자산에 올인해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민주당 승리에 베팅하고자 한다면 특히 이머징의 위험 보상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이 만약 압승하게 되면 부양 규모도 커지고 경제정책도 좀 더 일관성을 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5대5다. 누가 더 돼도 대한민국에는 5대5다. 정책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보단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고관세 있잖아요. 고율 관세가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둘 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상 유지 또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국내 시장에서도 신재생 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 중국이 오히려 중국장이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장에는 시장이 이제 선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부양책은 선거 전에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를 보게 되면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에 바로 5일선이 있어요. 5일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오늘도 이제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살짝 단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제 5일선 그 이후에 내일은 아마 5일선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5일선까지만 반등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좀 뒤로 보류해 두셨다가 이 종목 사고 싶은데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살짝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장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요, 아직도 여러분들 돌격 앞으로 이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괜히 이제 섣불리 매매에 임했다가 이제 오히려 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산은 소중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일단은 매수의 타이밍을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리고 지금은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장이 오게 되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무료 카톡방 여기 이제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2차 카톡방 열릴 때 여러분들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시장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많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종목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